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분석은 입지라는 어떤 개념과 상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상권의 분기점은 어디까지인지, 매장 매출과 어떤 면적에 대해서 비율은 동일한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먼저 입지부터 상권의 범위까지를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매장 면적과 매출액의 비율은 동일한지 설명하는 걸로 상권 분석 강의를 하겠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소매점에서 상권이라고 할 때는 그 소매점의 고객이 오는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범위, 고객의 지리적인 공간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입지는 소매점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매점을 적절한 장소에 어떤 선정하는 행위, 어떤 이런 부분을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택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좋은 예전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좋은 집터를 찾아서 집을 짓고 또 묘자리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은 자리, 좋은 곳에 어떤 집도 짓고 어떤 묘자리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집터를 만들고 또 명당자리라고 하는 부분을 양지 바른 곳에 어떤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의사결정했다면 이제 요즘은 이제 상업시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상권의 개념 또 입지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상업시설과 관련된 그 영업 장소의 결정 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고객의 지리적인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우리의 관심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 이렇게 찾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맥락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특히 소매점에서는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소매점의 매출은 입지가 60에서 70% 많게는 결정이 된다. 왜냐면 다른 요소가 조금 남아도 좋은 입지에서 소매점을 개설하면 영업이 저절로 잘 된다.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속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매점을 이용할 때는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입지가 편한데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방문하고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입지가 소매점의 다른 요인보다도 특별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매점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소매점의 다른 점포와 차별화 포인트가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라든지 어떤 점포가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팔고 있는 거라든지 판촉 및 적객 서비스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다든지 점포의 분위기가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점포를 차별화해서 다른 점포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와 상권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입지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소매점의 경영을 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소매점의 입지란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이것에 필요한
장소라든지 땅이라든지 아니면 점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제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이치를 선정한다든지 뭐 그런 것과 같은 소매업을 경영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입지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입지를 정하여 실현하고 할 때는 입지의 어떤 주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입지를 정하고자 하는 입지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입지 주체가. 그래서 편의점의 입지라든지 백화점의 입지라든지 슈퍼마켓 입지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입지 어떤 상업시설의 주체마다 입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장소는 편의점 입지로서 적당하지만 뭐 슈퍼마켓에는 좀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부적절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편의점으로서 역할이 더 맞을 장소도 있고 슈퍼마켓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트하기에 적절한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입지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거는 소매업을 경영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입지라고 하고 입지의 선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업은 입지 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지에 관련해서 입지 선정이라는 개념과 입지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입지 선정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점포의 경영 성과가 차이가 발생되니까 입지를 길 건너에 편의점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 바로 길 건너지 않고 아파트 옆에 편의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어디에다가 소매점에 영업하는 장소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 적응이라는 말은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환경이 변동함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동일한 입지일지라도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든지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지만 아니면 바로 인근에 아파트 세대가 1000세대나 500세대 뭐 입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 입지가 조금 더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전에 매출액이 어떤 소매점에서 500만 원 팔던 장소가 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오면 1500 팔 수도 있고 2천만 원까지도 팔 수도 있고 이러한 입지가 변경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입지는 그런 부분은 입지 적응이라는 개념이 된다. 입지 선정과 적응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점의 또 점포의 경영과 출점 정책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소매점이 영업을 하다 보면 점포를 확장하는데 점포를 확장하는 방법에서 해당하는 점포에 기존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서 매장 면적을 늘려서 점포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장소에 2호점, 3호점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점포 규모의 확대, 점포 수의 증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점포 규모의 확대는 뭐 의정부의 부대고기거리 같은 데 가면 오뎅식당이나 형제식당 같은 데 보면 자기의 본 건물에다가 옆에 있는 건물을 달아내서 합병해서 크게 확장한다든지 별관이라든지 1층에서 잘 되니까 2층까지 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 점포 규모는 노원에 1호점을 냈는데 잘 돼서 공릉동에 2호점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말하자면 백화점 같으면 점포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는 롯데백화점 본점 있는 소공동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처음에는 본 신본관 산업은행 자리에 있던 신본관을 79년에 백화점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신관은 88년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옆에 명품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일은행 본점을 매입해서 거기에
명품관을 만들고, 또 길 건너에 롯데백화점 영프라자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비도파 백화점이었었던 자리를 합병해서 롯데백화점 영프라자로 만들어서 그 일대가 롯데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점포 규모를 확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8,000평에서 9,000평을 했던 것이 지금은 롯데백화점 본점이 한 25,000평에서 30,000평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점포수 증가라는 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잠실점, 영등포점 뭐 이렇게 점포를 점점점 확대해가는 부분 점포수의 증가를 통해서 출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점포의 입지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신촌의 명물 독수리다방도 이제 뭐 문을 닫았다는데, 종로 5가에 가면 해화동에 항림다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포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다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백년가게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어떤 업체들을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광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인정신에 의해서 맛도 잘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의 적절성, 입지가 좋은 조건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라고 할 때는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 및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란 소매점을 경영하는 입지 주체라든지 장차 소매업을 경영하고자 계획하는 입지 주체에 대해서 다른 장소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 상태가 입지 조건인데, 그 특유한 상태 조건 때문에 편의점에 걸맞는 입지 조건을 가졌다라든지, 커피숍, 바다가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뷰를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커피숍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입지 조건을 가졌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입지 부지가 변경되면 동일한 장소 입지 조건도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업종에 맞는 입지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어떤 장소가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는 어떤 블록에 있어서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특별히 어떤 한 장소가 어떤 업종에 맞는지 뭐 이러한 개념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지역과 시장 조건, 교통통신 조건, 판매 조건, 법률 납세 조건, 외업 관련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장소라도 그 주변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고 직장인이 많다면 편의점 같은 게 적절한 장소로 될 수 있지만, 안전히 아파트 단지로만 형성돼서 30, 40대 주부 고객들이 많다. 그러면 슈퍼마켓으로서 또 적절한 입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통통신 발달도 거기에 뭐 지하철이 개통된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통정보통신의 조건에 따라서 소매점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판매 조건도 매장 면적이 어떠냐, 점포 분포 상황이 어떠냐. 아무리 편의점 입지로서 좋은 조건이라도 이미 편의점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담배권이라는 게 있어서 50m 이내에는 담배권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담배권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편의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담배를 팔지 않으면 거의 편의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소매업 관련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요즘 지금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어떤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점포를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하고 상생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협의가 되는 조건으로 점포를 출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입지 조건을 구성하는 입지 인자는 어떤 거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인자라고 할 때는 뭐 로케이션 팩터라고 그러는데 입지 조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로 판단하는 건지 바꿔 말하면 그 장소가 입지가 좋은 입지인지 나쁜 입지인지 이런 거는 수익하고 비용, 영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좋다는 거고 아니면 영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나쁘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되는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입지 주체 그 입지 조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수익이 잘 나올 것 같으면 입지가 좋은 입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 이익이 날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입지가 좋은 것 같아도 다른 요인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그 장소로는 적절한 입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입 비용과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가 어떤 입지 인자가 된다. 즉 입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재료가 되는 요소 중에서 그 어떤 점포가 수입이라든지 비용과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가 입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인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나누어서 설명하면 경제적인 요인, 경영 요인, 마케팅 요인, 심리 요인, 사회 요인 이렇게 나누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경제 요인이 같으면 수입 요인은 그 장소는 매출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구매 빈도가 높을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비용 부분은 그 장소가 그 장소의 땅값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에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배송이라든지 판매원을 다른 장소에 20평 같으면 3명만 써도 되는데 그 장소는 특별해서 5명의 판매 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요소로 요인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적인 요인은 어떤 경영자의 역할이라든지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그 장소의 입지가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요인은 머천다이즈 상품을 어떤 걸 가지고 판매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사은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 만족 행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도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심리, 사회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입지를 평가하는 요인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입지 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냐. 물론 이제 입지를 평가할 때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런 감성적인 평가보다는 수치적으로 그 장소에는 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한 객관적으로 그 장소가 어떤 소매점이나 상업시설이 로서 좋은 입지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수치적인 관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치로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은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구매력 지수라는 여기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뭐 제주도를 만약에 예를 들면 제주도의 인구 수와 소매점 매출액과 또 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데 인구의 가중치는 0.2, 매출액 가중치는 0.3, 소득의 가중치는 0.5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가중치를 들어서 각각 지역별로 구분해 본다 이거죠. 그러면 제주도의 구매력 지수, 서울의 구매력 지수, 강원도의 구매력 지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구매력 지수가 뭐 강원도의 구매력 지수보다는 높겠죠. 왜냐하면 인구, 매출액, 소득 이런 부분들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 지수가 높은 것이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판매 활동 지수라는 게 있을 수 있다. 판매 활동 지수. 판매 활동 지수는 총 인구 중 해당 지역의 비율과 소매 매출액 중 해당 지역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서울의 인구가 30% 차지하는데 매출액도 30%다. 그러면 30분의 3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한 5% 되는데 매출액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거,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은 소매 매출액이 10이다. 그럴 때 그러면 비율이 2가 되는 거죠. 그 2가 된다는 의미는 외부 유입한 사람들의 매출액이 많다. 관광객이 많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총 인구보다는 어찌됐든 매출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 외 인구는 거주 인구보다는. 소매 포화 지수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소매 포화 지수. 소매 또 포화 지수는 어떻게 설명드리면 천세대 아파트가 있는 1단지, 2단지도 천세대, 3단지, 1, 2, 3단지가 공이 천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1단지에는 소매점이 100평짜리가 하나만 있는데 2단지는 100평짜리가 2개가 있고 3단지는 100평짜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1단지보다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1단지보다 2단지보다 3단지가 점포가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을 총 점포 면적분의 소비자 수하고 지출액으로 해서 나눠본다 이거죠. 그래서 1단지하고 2단지하고 비율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소매 포화 상태가 소매점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입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소매 포화적인 지수, 그다음에 포화적인 지수라는 것은 경쟁 관계가 얼마나 심하지 않느냐. 시장 확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계속 는다든지 도시가 팽창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경쟁력도 낮고 시장 확장력도 높은 곳 이런 데서 장사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경쟁도 높고 시장 확장력도 낮은 곳 이런 데서는 영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입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권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상권이라는 개념하고 또 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권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점포경을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공간적 범위다. 뭐 편의점 상권이라면 편의점을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공간적 범위고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상권은 슈퍼마켓에 필요한 뭐 지리적 공간적 범위고 또 명동 상권이라고 하면 명동 전체를 말하는 거고 지역을 말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소매점 하나를 얘기할 때는 그 백화점의 상권이라고 그러면 그 백화점의 고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부분을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거리에 따라 다르다. 1차 상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백화점을 기준으로 하는 백화점의 1차 상권은 백화점 고객이 6에서 70%가 차지하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1차 상권이고 2차 상권은 20에서 25% 그러면 두 개로 하면 95%까지 거주하는 범위가 2차 상권까지고 3차 상권은 나머지 추가적으로 5%가 차지하는 거주 범위다. 그래서 원형으로 어떤 점포가 있다고 그러면 1차 상권 매출의 65에서 70%, 2차 상권 95%까지 차지하는 거, 3차 상권 이렇게 가지고 어떤 점포가 있을 경우에 1, 2, 3차 상권 이렇게 상권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는 범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상권의 범위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포의 영업 범위는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1차 상권은 그래서 매출의 60%에서 70%, 2차 상권은 95%까지. 마지막으로 3차 상권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거리가 멀수록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점포의 영업 범위는 각 점포의 입지 조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은 상권 범위가 또 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유동 고객이 많이 살 수 있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권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째 시간 강의를 마쳤는데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지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입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권이라는 것은 점포 경영을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공간적 범위가 상권이다. 어떤 우리 소매점에 빵집이나 우리 빵집에 올 수 있는 그 지리적 공간적 범위가 그 빵집의 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권의 범위를 1차 상권이라고 하고 2차 상권이라고 하고 3차 상권이라고 하고 구분할 때는 고객의 6에서 70%가 오는 상권을 1차 상권, 2차 상권은 95%까지, 3차 상권은 나머지 100%까지 이렇게 차별화해서 구분해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상권의 범위는 꼭 그렇게만 나누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영업 범위가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